자, 지금부터는 이제 정규분포 들어갑니다. 자, 정규분포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뭘까? 라고 물어본다면 첫 번째는 표준 정규 분포표, 표준 정규 분포표 또는 값이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표나 값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기본적인 풀이는 이런 식으로 문제집이 만들어집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오른쪽에 뭐가 있을 거냐면 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표가 존재할 거다. 현재 P가 0부터 해서 라지 Z는 스몰 Z. 그래서 값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앞에 뭐가 나올 거냐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현재 이 과정에서 여기 배경이 제일 중요한데 배경에서는 뭘 줄까요? 라고 하면은 반드시 상대방이 평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편차 시그마를 반드시 공개해야 됩니다. 요게 반드시 존재한다. 그리고 현재 확률 변수의 내용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뭐뭐뭐뭐의 평균 이렇게 나와요. 뭐뭐뭐의 평균 현재 M 표준 편차는 시그마.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앞쪽에 있는 뭐뭐뭐뭐의가 나오면 이 뜻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바로 확률 변수의 내용이 되는 거야. 확률 변수 내용이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 라고 하면은 철저하게 정규 분포를 만드셔야 됩니다. 요걸 가지고 n은 m, 시그마에 대한 제곱, 확률 변수는 x, 이게 기본 옵션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게임에 들어가 이게 되는 거예요. 이 확률 변수의 내용이 나오니까 그것이 바로 x값에 대한 설명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주어질 것이 뭐뭐뭐일 때 무엇을 구하시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안에 구성이 뭐가 될 거냐라는 걸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앞쪽에 있는 이것은 바로 조건문이 될 거고요. 여기는 바로 구하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당시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자. 두 번째 내용.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야? 라고 한다면 이때 이 평균하고 이 필미치를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미정계수가 있냐 없냐로 갈라집니다. 미정계수가 존재하는가, 존재 유무를 확인하시는데 만약에 첫 번째로 미정계수가 없어요.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야? 평균값도 정확하게 알려주고 표준 편차도 정확하게 알려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조건문은 반드시 확률 변수의 범위를 줍니다. 확률 변수의 범위. 확률 변수의 범위. 그리고 구하는 값은 반드시 그걸 통해서 확률 값을 구해줘 라고 설명을 하게 돼 있어요. 이 표라는 것은 특히나 여기 있는 P 0부터 라지 Z가 스몰 Z야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게 뭐야? 확률 값을 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확률 값을 구하라고 하겠구나 이게 되는 거고 현재 두 번째는 미정계수가 존재한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첫 번째 캐릭터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조건문이 바로 확률 변수의 범위와 확률 변수의 범위 동시에 and 우리가 원래 구하려고 했던 확률값까지 다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률 변수 범위하고 확률값 다 줄게. 그러면 구하는 값은 뭐지? 라고 한다면 역시나 우리가 미정계수 있으면 뭘 구해야 돼? 바로 미정계수를 구해라. 이게 되는 거죠. 현재 M 또는 시그마를 구해내겠다. 이런 설명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심화로 간다면 저 문제 틀에서 조금 더 변형을 할 거야. 어떻게? 문제 틀을 조금 더 변형해서
상대방이 이렇게 표를 만들어줘요. 여기에 표. 그 다음에 뭐뭐뭐뭐뭐뭐뭐뭐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배경이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여기서 포인트가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 뭐가 뜰 거냐? 가, 나가 뜹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뭐뭐일 때 무엇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 현재 이렇게 됐을 때는 이 가나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목적이 뭐야? 그러면은 이것은 바로 미정계수를 구해라 이 되는 거야. 미정계수 현재 구하기 이게 되는 거죠. 미정계수를 구해라. 그래서 m 또는 시그마의 값을 먼저 구해와라. m 또는 시그마를 여기서 각각의 성질을 통해서 먼저 m하고 시그마 값을 먼저 구해줘.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미정계수를 싹 다 구했잖아 여기서. 그러면 이제 모르는 게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때는 조건문하고 구하는 값은 다시 앞에 있는 내용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문이란 바로 확률 변수의 범위를 줄게. 확률 변수 범위. 그러면 구하는 값이 뭐지? 이게 되는 거야. 이것은 바로 확률 값을 구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트렌드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이 말의 뜻이 뭘까만 정확하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심각하게 좀 어렵게 내볼까라고 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요. 그런데 올해 예전에 여러분들 보통 내신 과정에서 많이 보지만 수능 과정에서 한 번도 안 나왔던 게 올해 처음 나왔어요. 이번 9월달 현재 평가원에서 28번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 그러면 심화2라고 하면 되겠죠. 심화2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앞에 대현재가 배경에서 뭘 줘야 한다 했어?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줘야 돼 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것을 감추겠다. 이걸 공개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얘기야? 너 이거 평균하고 분산 또는 표준 편차 구해라 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목표가 뭐야? 평균 하고 m값하고 표준 편차를 구하라는 얘기구나 이 되는 거죠. 자, 이걸 구해줘 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게 바로 뭐다? 바로 중요 포인트는 바로 이제 이항분포를 꺼내라 이게 되는 거예요. 이항분포. 우리가 앞에 설명했다시피 동일 행동을 반복하는 독립사건을 배경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B, N, P 확률 변수는 X 이거는 철저하게 횟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평균 N 곱하기 P 분산 N 곱하기 P에다가 그것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이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다 시그마 X를 구해줘 하면 여기다가 루트만 씌우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현재 정기분포 표가 있는데 정기분포 표가 있는데 뭐가 없어? 얘가 없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거 철저하게 이항분포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전체 시행 횟수가 나올 거다. 그리고 확률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확률을 네가 구해라 라는 설정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이 구조는 첫 번째는 이항분 통해서 뭐 해라? 평균과 분산 표준편차를 구해라. 그러고 나면 다시 어디로 간다? 바로 1번의 과정으로 돌아갈 거다라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설정을 맞춰서 미정계수가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요걸 비교하시면서 문제를 푼다면 아주 손쉽게 해결해 줄 수가 있다. 아시겠죠? 또 하나는 매핑에 써 있지만 나중에 표준 정기분포 표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올해는 아마 수능에 출제되기 힘들 거다. 그렇지만 참고로 꼭 한번 읽어보세요. 만약에 표가 없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양쪽에 뭐가 있다? 확률 변수가 두 종류가 뜹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대소비교, 즉 상등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질문이 나올 테니까 그것에 맞춰서 문제를 푸는 건데 아마도 올해 수능 트렌드로 봤을 때는 나오기가 힘드니까 기본적인 요것만 완벽하게 숙지하고 시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연결해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현재 2번 문제인데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칠판을 좀 지우고요. 현재 문제를 여러분들 교재도 갖고 계실 거고 교재가 없으면 저 화면을 잘 들여다보시면 좋겠어요. 현재 A라는 집합이 2, 3, 4가 있다 하는데 문제 전반적으로 쭉 봤을 때 뭐가 있냐면 이 표가 있는 거예요. 아, 표가 있구나. 그러면 이거 정기분포인데 앞쪽을 보니까 갑자기 이게 뭐야 하면서 확률이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15,360번을 반복한다. 그 다음에 기록한 횟수가 1이다. 횟수가 5,880 이상이다. 이거 뭐예요? 이항분포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확률을 먼저 구하자. 첫 번째, 확률 구하기. 자, 확률을 구해보는데 현재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에 2, 3, 4가 있다. B라는 것은 2, 3이 있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다음 시행을 반복하는데 집합 A의 모든 부분 집합 8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시고요. B의 모든 부분 집합 4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세요. 여기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각각의 성분당 쓸 수 있는 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거예요. 2를 집어넣겠다 빼겠다. 3도 넣었다 뺐다. 4도 넣었다 뺐다. 그러니까 가지수가 몇 개야? 2, 2, 2, 8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다? 8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동일하게 설명해주면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가지수는 몇 개? 그럼 4가지가 있다. 이게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각각 몇 개씩 하나씩을 꺼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때 현재 선택한 두 집합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기록한다. 근데 그게 몇 개다? 하나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을 따져준다면 8개 중에 하나 꺼내시고요. 4개 중에 하나 꺼내는데 요 사건의 가지수를 가져와라. 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A가 있고 B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갈 개수가 몇 개다? 1개가 나와라. 자, 그렇다면 1개가 뭐야 했더니 양쪽을 봤더니 겹치는 성분이 누가 있어? 그럼 2, 3이 있어. 아,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2가지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2가지지. 2 아니면 3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여기를 2라고 가정을 하자.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이제 공통인 성분은 2야.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3은 어쩔 거냐. 이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상황이 단순하지가 않은 게 여기에 3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안 들어갈 수도 있죠. 다시 말하면 3이 들어가면 여기는 3이 들어오면 안 돼요. 나 3이 안 들어올 건데 그러면 여기는 3이 들어가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경우의 수는 3이 안 들어간다와 3이 들어간다로 나뉠 수가 있다. 만약 여기에 3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3이 없어? 그러면 2, 3이 다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2 가지고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고 3도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몇 가지야? 4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근데 3이 꼭 들어갈 건데? 라고 하면 3이 딱 박아 넣으면 얘는 절대로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4 가지고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죠. 그래서 몇 가지야 하면은 2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몇 가지다? 6가지다. 2가 가운데 박혀 있다면, 가운데 박혀 있는 게 2라면 몇 가지? 6가지. 아니다. 근데 그게 3일 수도 있잖아. 맞아요. 입장 바꿔 3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3이 되면 여기는 2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로 나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가지수는 2배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렇다면 현재 이 과정은 8 곱하기 4, 6 곱하기 2, 약분하시면 2, 약분하시면 3.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은 8분의 3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점수가 높은 거예요. 두 번째는 현재 시행 횟수가 몇 번입니까? 했더니 15,360번이었어. 이게 되는 거야. 오케이. 확률은 8분의 3. 확률 변수, 이건 x고 이게 횟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첫 번째 평균을 좀 구해줘. 그럼 평균이라는 건 15,360에다가 8분의 3을 곱해주세요. 그러면 약분하시면 8일은 8, 그럼 73, 8, 9, 72. 지워지면 16이니까 8이 16 이게 될 거야. 그러면 1920에다가 3을 곱한다면 1920에다가 3을 곱해줘.
0, 326, 39, 27, 3일은 3. 아, 5760이구나. 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사는 뭐예요? 분사는 NP1-P요. 근데 이게 NP거든. 그럼 여기다 5760이라는 이 값에다가 이제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곱해줘.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8, 7에 56, 8, 7에 56, 16이냐 8이 16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5, 7, 35, 5, 22니까 3600이네 이게 되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표준 편차는 얼마야? 그러면 60이야 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규분포를 만들어 보니 정규분포는 5760, 표준 편차는 60에 대한 제곱이야 확률 변수 x 이렇게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때 이 확률 변수 x가 어쩔 거냐? 자, 문제로 가보죠. 그것이 얼마 나와라? 5880 이상일 확률을 이 표를 통해서 구해주고 거기다가 1000을 곱해주세요 라고 설명된 거야. 자, 5880이야. 그럼 얘가 5880이구나. 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표준 정기분포로 바꿔야겠죠? 그럼 n은 0,1의 제곱, 확률 변수 z는 60분의 x-5760. 그럼 pz는 하고 돼 있어요. 그럼 5880 넣읍시다. 5880에서 5760을 빼시면 0, 2, 그 다음에 여기는 1.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120이다. 그럼 120을 60 나눠준다면 여기는 2다 하면서 얘보다 같거나 크다 설명이 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뭘 해야 돼? 하면은 반드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현재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2다 하면서 요 확률값 가져와. 이 되는 거야. 그럼 0부터 2까지가 얼마일까? 라고 표를 봤더니 0부터 2까지가 얼마입니까? 바로 2.0일 때 0.477이야 돼 있어요. 자, 다시 와서 0.477. 아, 여기가 0.477이구나. 그러면 내가 구하는 값은 여기잖아. 확률의 총합은 1, 절반은 0.5. 0.5에서 빼시면 0.023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K는 0.023이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1000 곱하기 K가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주관식에서 소수값은 못 내니까 여기다 1000 곱해서 얼마? 23을 만들어 주세요 라는 게 현재 이 문제의 목적이고 올해는 특히나 확률과 통계가 매우 쉽게 출제될 생각이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 문제를 하나하나 따박따박 상대방이 주는 설정을 최적화 정리하면서 내려간다면 올해 확률과 통계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추정 검증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